제발 부탁입니다. 식사 후에 바로 설거지하러 가거나 운동하러 나가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그 부지런한 행동이 소중한 뇌를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평소 제 부모님을 모시는 아들의 마음으로 오늘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아주 특별한 뇌 회춘법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뇌를 살리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독한 약,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거실이나 방 안에서 돈 한 푼 안 쓰고 뇌 혈류를 콸콸 쏟아지게 만드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지난주에 저를 찾아오신 74세 이말순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밥만 먹으면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머리가 멍해진다며 치매가 온 건 아닌지 걱정하며 펑펑 우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딱 20분의 습관 하나로 3일 만에 머리가 맑아졌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우리 몸무게의 단 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기가 우리 몸 전체 산소와 에너지의 20%를 혼자서 닫습니다. 아주 고급 연료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우리 몸의 최고 귀빈, 즉 VIP 장기인 셈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뇌도 10년 전처럼 다시 젊고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뇌세포를 깨우는 기적의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처방을 꼭 기억하십시오. 식사가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설거지도 아니고 동네 한 바퀴 산책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로 74살이 되신 이말순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 어르신은 평생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며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부지런하고 훌륭한 어머니십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식사 후에 바로 설거지하러 가거나 운동하러 나가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그 부지런한 행동이 소중한 뇌를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고통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단번에 그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르신의 몸이 뇌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평소 제 부모님을 모시는 아들의 마음으로 오늘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아주 특별한 뇌 회춘법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한순간도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지 않고 사셨던 터라 주변에서는 다들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성실함의 표본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지요. 어르신 스스로도 본인의 그 부지런함을 평생의 훈장처럼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든든하게 드시고 나면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머리가 핑 도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더 챙겨 드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사서 드셨지요. 평생 한순간도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지 않고 사셨던 터라 주변에서는 다들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성실함의 표본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지요. 어르신 스스로도 본인의 그 부지런함을 평생의 훈장처럼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든든하게 드시고 나면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머리가 핑 도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더 챙겨 드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사서 드셨지요.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밥만 먹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때문에 아예 자리에 주저앉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본인이 꾀병을 부리는 것 같아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빈혈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고통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단번에 그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르신의 몸이 뇌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우리 몸무게의 단 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기가
우리 몸 전체 산소와 에너지의 20%를 혼자서 다 씁니다. 아주 고급 연료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우리 몸의 최고 귀빈, 즉 VIP 장기인 셈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단 1분만 줄어들어도 뇌세포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 우리 몸에는 혈액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장으로 엄청난 피가 몰려갑니다. 이때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게 혈액을 분배해야 합니다. 위장에 피를 주면서도 동시에 뇌로 가는 혈류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밥만 먹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때문에 아예 자리에 주저앉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본인이 꾀병을 부리는 것 같아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빈혈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지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이말순 어르신처럼 원인 모를 어지럼증과 식후 피로감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뇌의 소생 매뉴얼입니다. 사실 뇌를 살리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독한 약,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거실이나 방 안에서 돈 한 푼 안 쓰고 뇌 혈류를 콸콸 쏟아지게 만드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어르신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조절 능력이 서서히 고장납니다. 위장으로 피가 쏠릴 때 뇌로 가는 피를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말순 어르신은 뇌가 굶고 있는데도 억지로 몸을 움직여 일을 하셨고 그것이 결국 뇌의 혈류 저하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지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이말순 어르신처럼 원인 모를 어지럼증과 식후 피로감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뇌 소생 매뉴얼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20분 동안 편안하게 몸을 눕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조절 능력이 서서히 고장납니다. 위장으로 피가 쏠릴 때 뇌로 가는 피를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말순 어르신은 뇌가 굶고 있는데도 억지로 몸을 움직여 일을 하셨고 그것이 결국 뇌혈류 저하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왜 밥을 먹고 바로 눕는 것이 뇌를 살리는 최고의 처방전일까요? 제가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심장을 고층 아파트 지하에 있는 물펌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뇌는 그 아파트의 가장 꼭대기층인 10층 펜트하우스입니다. 지하 펌프가 10층까지 물을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겠지요.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머리끝까지 밀어 올리는 것은 심장에게 아주 고되고 힘든 노동입니다. 지하 펌프가 10층까지 물을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겠지요.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머리끝까지 밀어 올리는 것은 심장에게 아주 고되고 힘든 노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식사 후라는 비상사태가 발생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장과 소장이 엄청난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혈액 관리자는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 소화가 급하니까 다른 데로 가는 피를 좀 줄여서 위장으로 다 몰아주자 하고 말이죠. 이때 가장 먼저 피를 뺏기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안 그래도 중력 때문에 피를 올리기 힘든데 위장에서 피를 다 끌어가 버리니 펜트하우스인 뇌에는 물 공급이 끊기는 가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저혈압이나 식후 뇌 혈류 저하의 실체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순식간에 줄어드니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며 심하면 세상이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여러분이 몸을 수평으로 눕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정도 각도만 유지해도 지하 펌프가 10층까지 물을 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펌프는 그냥 옆으로 물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10분의 1의 힘만 들여도 뇌로 피가 콸콸 쏟아져 들어갑니다. 뇌세포가 비로소 신선한 산소를 마시며 다시 활기를 찾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일상생활 속 습관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마다 무조건 엉덩이부터 의자 깊숙이 집어넣으세요. 허리를 등받이에 딱 붙여야 골반이 서고 목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목이 바로 서야 뇌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이말순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평생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거나 게으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어지러움을 참고 억지로 시장 바닥을 걸어 다니셨거든요. 그 부지런함이 오히려 뇌를 말려 죽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말순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평생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거나 게으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어지러움을 참고 억지로 시장 바닥을 걸어 다니셨거든요. 그 부지런함이 오히려 뇌를 말려 죽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르신은 제 처방대로 식사 후 딱 20분간 비스듬히 누워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토록 괴롭히던 식후 어지럼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위한 가장 품격 있는 배려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뇌를 위해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식사 후라는 비상사태가 발생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장과 소장이 엄청난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혈액 관리자는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 소화가 급하니까 다른 데로 가는 피를 좀 줄여서 위장으로 다 몰아주자 하고 말이죠. 뇌가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아야 치매도 예방하고 인지 기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당당하게 누우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도 보여주며 아들 같은 박 의사가 시킨 일이라고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 아침의 시작입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누운 채로 양팔을 가슴 위로 올리고 기지개를 켜는 만세 동작을 5번 반복하십시오. 밤새 굳어있던 가슴 근육을 열고 심장으로 피가 잘 돌아가게 기를 닦아주는 준비 운동입니다. 상체를 약 15도에서 20도 정도만 살짝 들어 올리십시오. 위산 역류는 막으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명심하십시오. 식후 20분 눕기는 게으름의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는 가장 고귀한 휴식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망가진 자율신경을 복구하고 뇌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뇌가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아야 치매도 예방하고 인지 기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당당하게 누우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도 보여주며 아들 같은 박 의사가 시킨 일이라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위한 가장 품격 있는 배려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뇌를 위해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밀한 3일 루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두 번째, 식사 시간입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를 하실 때 평소보다 밥량을 한 숟가락 정도만 줄여보세요. 과식을 피하는 것이 뇌를 살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바로 설거지하지 마시고 거실 소파나 침대로 가십시오. 등 뒤에 쿠션을 2-3개 받치고 이렇게 1분만 투자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피를 뺏기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안 그래도 중력 때문에 피를 올리기 힘든데 위장에서 피를 다 끌어가 버리니 펜트하우스인 뇌에는 물 공급이 끊기는 가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저혈압이나 식후 뇌 혈류 저하의 실체입니다. 상체를 20도 정도 비스듬히 세운 상태로 20분만 누우세요. 뇌에 피가 차오르는 것을 만끽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위산이 역류하는 증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 가슴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쿠션이나 베개를 등 뒤에 받쳐서 세 번째, 일상생활 속 습관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마다 무조건 엉덩이부터 의자 깊숙이 집어넣으세요. 허리를 등바디에 딱 붙여야 골반이 서고 목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목이 바로 서야 뇌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금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식후에 눕거나 쉴 때
절대로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행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억지로 막는 것과 같습니다. 쉬는 20분 동안만큼은 눈을 감고 온전히 뇌에 휴식을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편한데 그래도 될까요?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뇌는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녹슬어버립니다. 식후 20분의 휴식은 오로지 뇌 혈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쉼표일 뿐입니다. 지금 바로 이 루틴을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3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살찌지 않을까요? 혹은 소화가 안 되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몸을 움직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해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후 20분간 편안하게 누워 뇌와 위장에 피를 몰아주면 대사가 원활해져서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되고 에너지 소비도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단, 배가 너무 부르게 드시지는 마십시오. 적당히 드시고 눕는 것이 비결입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가족들 건사하느라 한순간도 편히 못 누우셨죠? 이제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당당하게 누우셔도 됩니다. 평생 고생하신 여러분의 몸에게 이제는 뇌를 위한 가장 품격 있는 휴식을 선물해 주세요. 이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 단체방에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뇌 건강을 살리는 큰 기적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3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식후 20분 눕기, 만세 수면법, 그리고 엉덩이 깊숙이 넣고 앉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뇌는 다시 젊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박지훈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과 즐겁게 웃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충전된 뇌를 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뇌 건강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은 어마어마한 비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개는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하는 질문도 참 많습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아야 합니다. 누웠을 때 목의 십자 곡선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뼈를 일자로 만들어 자율신경을 압박하고 너무 낮은 베개는 뇌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목 뒤를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머리 부분은 살짝 들어가는 베개가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편한데 그래도 될까요?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뇌는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녹슬어버립니다. 식후 20분의 휴식은 오로지 뇌 혈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쉼표일 뿐입니다. 그 쉼표 뒤에는 반드시 활동이라는 문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20분 동안 뇌를 충전했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시거나 평소 배우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집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생활하는 아주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3일만 꾸준히 실천해도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시작. 혹은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의지를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저 박지훈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뇌,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지켜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뇌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결심을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개는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하는 질문도 참 많습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아야 합니다. 누웠을 때 목의 십자 곡선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뼈를 일자로 만들어 자율신경을 압박하고 너무 낮은 베개는 뇌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목 뒤를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머리 부분은 살짝 들어가는 베개가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3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살찌지 않을까요? 혹은 소화가 안 되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몸을 움직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해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3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식후 20분 눕기, 만세 수면법, 그리고 엉덩이 깊숙이 넣고 앉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뇌는 다시 젊어집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가족들 건사하느라 한순간도 편히 못 누우셨죠? 이제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당당하게 누우셔도 됩니다. 평생 고생하신 여러분의 몸에게 이제는 뇌를 위한 가장 품격 있는 휴식을 선물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뇌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결심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 단체방에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뇌 건강을 살리는 큰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주치의의 박지훈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과 즐겁게 웃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